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먼입니다. 2022년 주식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박스권에 갇힌 우리 증시가 올해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미연 기자입니다. 눌러주세요. 2022년 이민년 증권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종가보다 0.69% 오른 2,998.32에서 출발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역시 출발은 힘찼습니다. 지난해보다 0.49% 오른 1,039.03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식시장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불확실성 속에서 횡보장세를 보일 것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부터는 강세를 보이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가 상승, 글로벌 악재로 인한 경기 우려가 하반기부터 완화되면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상저하고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시장은 좀 횡보하는 형태가 아닐까 싶고 그 안에서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지주회사나 반도체 이런 쪽 선호합니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올해 미래 유망산업의 자금 조달 지원 확대와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강조한 가운데 어느 때보다 원활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소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제도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IT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투자자들이 거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K-유니콘 기업이 상장을 확대하고 AI, 로보틱스 등 미래 유망 산업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소는 테마형 인덱스 등 다양한 신규 투자 상품 출시와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올해 주식시장도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가 지난해 코스피 3,000선 돌파에 이어 또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학스경제TV 김미연입니다. 네, 이맘때쯤이면 각 그룹사 대표들이 신년사를 발표하며 올 한 해 그룹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곤 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올해는 단순한 자동차 판매를 넘어 인공지능을 비롯한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 등 미래 사업 영역을 강조했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2022년 올해는 우리 그룹이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을 가시화하여 가능성을 고객의 일상으로 실현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차세대 전동화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자율주행, 로보틱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사업 분야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이 자체 구축한 메타버스의 라이브 스테이션 무대에서 영상을 통해 전 세계 임직원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동화 상품의 핵심인 모터, 배터리, 첨단 소재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생산, 판매, 고객 관리의 전 영역에서 전동화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분야와 관련해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레벨 4 기술을 탑재한 로보라이드 및 로보셔틀 등 다양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로보틱스 분야선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모빌리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 회장은 지면을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길을 연다는 의미를 품은 UAM에 대해선 최상의 품질을 갖춘 천상의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의미를 담은 슈퍼널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2028년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외에도 포트폴리오와 밸류체인을 재정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류, 신소재 등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번 주 세계 가전업계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대거 참석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고객 맞춤형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영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CES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연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팀 삼성을 통해서입니다. 팀 삼성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해 선보이는 활동으로 TV와 가전, 모바일 제품 등 다양한 삼성전자의 기기를 스마트싱스와 연결해 고객에게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팀 삼성 개념을 입힌 스마트싱스 쿠킹과 스마트싱스 에너지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기기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용자에게 맞춤 제안을 해줍니다. 실제 스마트싱스 쿠킹은 식자재 분석을 토대로 조리법을 추천하고 이에 맞는 조리기기와 직접 연결을 해줍니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도 사용자의 전력 사용량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계획을 세워 이를 사용자에게 직접 제안해줍니다. 제품과 사용자 간 상호 연결성을 보다 강화해줄 새로운 서비스도 공개됐습니다. AI 아바타와 삼성 보다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실제 이 두 로봇은 사용자 곁에서 함께 이동하면서 사용자를 보조합니다. 인간을 돕는 단순한 기계의 역할을 넘어 인간과 함께 대화하고 공감하는 삶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삼성전자의 의지가 팀 삼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 경험에 초점을 맞춘 삼성전자의 혁신 기술들이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형선입니다. 이어서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실제 제품 대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부스를 꾸려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보도에 이영선 기자입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자 노트북이 등장합니다. 손가락 끝을 액정에 대고 이리저리 움직이자 노트북의 상하 좌우와 전후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이번 CES에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시 부스를 꾸렸습니다. 관람객들은 이를 활용해 LG전자의 주요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이전 CES에서 선보였던 초대형 올레드 조형물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MZ세대 등 다양한 연령대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전시 관람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람객들은 제페토와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LG전자의 주요 제품을 경험할 수 있고 특히 제페토에 꾸민 LG홈에서는 프리미엄 생활가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LG전자 전시관에서는 AR과 VR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고 또 온라인 전시관에 접속하시면 고객이 언제 어디에서든 현장감 있는 전시관 체험뿐 아니라 CES 이노베이션 어워즈를 수상한 주요 신제품 등 다양한 컨텐츠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이달 31일까지 4주간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합니다. LG홈, 오브제 컬렉션으로 꾸민 LG홈, LG신큐 등 3가지 테마로 운영되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이겠다는 LG전자의 노력이 전시회 풍경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형선입니다.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그룹도 참석했습니다. 특히나 정의선 회장이 직접 메타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김홍모 기자가 전합니다. We don't limit our challenges. We challenge our limits.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로보틱스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로봇계와 함께 무대에 올라 현대차의 로보틱스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정 회장은 로보틱스는 더 이상 머나먼 꿈이 아닌 현실이라며 현대차는 로보틱스를 통해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언젠가는 사람들이 모두 스팟을 데리고 다니게 될 것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메타 모빌리티로 확장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Our mobility solutions will be expanded into what we call meta mobility. This is not only for providing freedom, this movement in the physical world, but also for moving us to a new reality within the metaverse. 올해 CES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아닌 로보틱스를 주제로 삼은 이유에 대해선 로보틱스가 자동차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obility technology will accelerate robotics technology and vice versa. We are enriching our mobility products and services with this new robotics intelligence. 미래 모빌리티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자동차 그 이상을 바라보는 듯한 최근 행보에 대해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자동차라는 이름이 빠질 날이 머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자동차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힌 정의선 회장. 기본 토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가지뻗치기에 나선 현대차그룹의 행보에 시장이 관심이 쏠립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비즈앤머니 초대석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진단기업은 잇단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진단키트의 신속 그리고 정확도를 위해 힘써왔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체외 진단기기 전문기업 제놀루션은 무역의 날 최고 포상인 금탑 산업 훈장과 7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죠. 제놀루션의 김기옥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인류의 건강,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목표하는 제놀루션. 독자적인 분자유전 장비와 시약으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이제는 RNA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그리는 제놀루션의 2022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사업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분자유전에 쓰이는 추출 장비와 시약, RNA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내년에 임상할 꿀벌, 낭충봉화 부패병 바이러스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고요. 화학적인 원료를 친환경적인 RNA로 바꾸려고 그러는 그런 담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도 사실은 좀 어떨떨했던 게요. 산업계에서는 금탑 산업훈장은 이건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벼랑간 왜 저희한테 그런 최고의 그 영광인 금탑 수상했을까?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아마 그것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K 방역이라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검사를 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작년 3월, 4월 통계를 보면 저희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반 이상, 60% 이상을 저희 제품을 썼어요. 저희가 국민 방역,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상당한 기여를 해서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직은 글로벌 회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열심히 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라라는 어떤 아주 소명의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절실했던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진단을 하고 또 방역 조치를 해야 됐는데 저희 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회사들이 1시간 또는 3시간 걸리는 거를 저희는 20분 전에 18분 정도에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도 1, 4분기에는 96개를 할 수 있는 중형 장비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내년 1, 4분기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형 기관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건, 수만 건씩 하거든요. 초대형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작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거의 마무리를 져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완성을 하고 내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RNA 기반으로 한 또 하나의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치료, 낭충봉화 바이러스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을 했고 내년도에 임상 승인이 나서 아마 이제 임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세계 최초로 RNA를 이용한 그런 유전자 치료제를 처음으로 선을 보이고요. 또 하나는 농약의 대부분의 성분은 화학약품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 RNA를 가지고 농약의 주성분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친환경적인 RNA로 바꾸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ESG 경영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도움이 되고 인류에게 좀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저희는 성장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4천여 매머드 단지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동래구 레미안 포레스티지인데요. 분양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린 만큼 이 수요자들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금정산과 자연온천 지구인 온천장을 품은 힐링 단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부산 현장 직접 다녀왔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도 철제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공사 면적만 약 4만 8천여 평에 이릅니다. 축구장 7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지금 이곳에선 사방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향후 입주까지 시작하게 되면 무려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2,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 곳은 약 10여 곳. 이 중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는 이곳을 포함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일찌감치 대규모 단지 조성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이후 그 고객분들의 직접적인 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새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1,000통 이상의 전화 문의를 받고 있으며 챗봇으로도 수만 건 이상의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레미안 포레스티지는 지하 6층, 지상은 최고 35층으로 총 4,043가구 모두 3개 동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러 시공사가 건설에 참여하지 않고 삼성물산이라는 단일 브랜드가 건설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공간과 수납 공간을 최대화하는 자체 특화 설계인 스마트 사이징이 적용됩니다. 또 전 세대에 IoT 플랫폼이 적용되며 웨어러블 원패스 시스템과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 전자경비 등 최신 보안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무엇보다 주변 경관과 교통 입지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자연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부산의 명산이 금정산이 인접해 있어 쾌적하며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다양한 버스 노선과 가까운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망과 부산 중앙대로, 우장춘로 등 도로교통망 역시 우수합니다. 이 중 4,043개 세대 중 일반 분양하는 물량은 2,300여 세대, 이 중 1,200여 세대는 특별 공급으로 풀립니다. 특별 공급에는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분양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463세대로 이 중 가장 공급폭이 큽니다. 본격적인 공급 초읽기에 다가온 부산 동래구의 매머드 단지가 수요자들로부터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3년간 병원에서 난치병 항암 치료를 받으며 소원을 빌었던 한 소녀. LG U+와 고객들이 이 소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 소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임세린 기자입니다. 화보를 촬영하고 있는 한 소녀. 다소 긴장돼 보이는 그녀를 향해 가족들과 촬영진들은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촬영 중간마다 본인을 담은 사진을 보며 믿기지 않는 듯 연신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카메라 앞에 서보는 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메이크업 받는 것도 재밌었고 이렇게 소품 가지고 촬영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랑할 것 같아요. 촬영의 주인공은 14세 김도희 양. 그녀는 백혈병을 진단받고 3년간의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며 생긴 좋아하는 셀럽과의 화보 촬영이라는 그녀의 소원을 LG U+와 그 고객들이 실현시킨 겁니다. 저희 강남역에 있는 일상 비일상의 틈 매장에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1,000원씩 적립이 되는 기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의 고객들이 참여를 하여서 총 1,00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이 되었고요. 이 1,000만 원을 한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에 사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LG U+는 10,000명의 고객이 참여해 모인 성금을 세계 최대 소원 성취 기관인 메이커위시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김도희 양은 패션 전문 유튜버 쩡대와 함께 옷과 신발을 고르고 메이크업을 받으며 다양한 컨셉의 화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에서 꿈꿔온 소원이 이루어지는 위시데이를 맞이한 김도희 양. 앞으로도 LG U+가 고객과 함께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일상화되면서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롯데지아레스도 주문부터 픽업까지 이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하는 스마트 매장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상권 특성을 반영한 인테리어와 메뉴 등 감성까지 더해 고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무인 픽업 시스템을 적용해 음식을 주문하면 기계를 통해 주문한 음식이 나옵니다. 버거, 콜라, 커피, 소스까지
전 매장의 주문 절차를 정보기기로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롯데 GRS가 홀에 직원이 아예 없는 신 비대면 매장을 선보였습니다. 매장 입장부터 퇴장까지 직원과의 대면 없이 원스톱 주문이 가능한 겁니다. 무인 포스부터 무인 픽업 박스, 셀프 커피 머신, 웨이팅존, 그리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언택트 카운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홍대 상권이다 보니까 MZ세대라든지 2030 세대들이 그 스마트존의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저희가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번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롯데리아는 기존 버거 매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취식 공간은 계단식 좌석의 형태로 구성해 캠퍼스 상권의 특성을 적용하고 객장 후면에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의 멀티비전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MZ세대가 많이 방문하는 상권의 특성을 활용해 99년 선보였던 로이, 로디, 로킹, 로니의 캐릭터를 2021년 감성으로 재해석해 의류와 펜시류 등으로 구성한 굿즈존도 마련했는데요. 아울러 외국인 고객들도 방문이 많은 만큼 외국인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치즈버거를 활용해 차별화된 단일 운영 메뉴도 내놓았습니다. 롯데 GRS는 앞으로도 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매장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모든 매장들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대형 상권들의 직영점 출점을 통해서 고객들의 좀 다양한 경험을 좀 제공을 하고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MZ세대들한테도 인테리어적인 특성을 좀 살려서 볼거리, 먹을거리들을 좀 제공하면서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좀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식음료 업계는 비대면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최근 오프라인 매장을 특별하게 운영하거나 한정 메뉴를 판매하며 매장 방문 빈도수를 늘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한 인증샷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매장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제너루션 대표 김기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 작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너루션으로 거듭 태어나고 내년에는 다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이 도래하지 않도록 우리 전체가 합심해서 노력을 하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스경제 시청자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고 저희 제너루션이 성장하는데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나가길 희망합니다. 국가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 기업들이 승계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리드하는 기존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부가 제안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민간이 더욱더 몰입해서 참여를 할 것이며 진정한 민간 협력의 풍토가 확립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새해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이민년 해에는 주택건설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무탈하게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TNR 바이오팹 대표이사 윤원수입니다. 저희 회사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재생의료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 한 해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전 세계적으로 혁신 기술들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넥사이언스 대표 김종원입니다. 저희 넥사이언스는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에 관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올해에도 역동적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대표 경제 전문 채널인 박스경제TV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증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스경제TV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성투하세요. 2022년 호랑이 기운 받으세요. 이상으로 비즈앤머니를 마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